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미영 소장님은 행복한 심리상담센터 소장님이시고요. 느린학자 시설 아동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작년에 교육도 하시고 책도 같이 만드시고 하셔갖고 저희 느린학자 관련해서 굉장한 전문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특히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으면 많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사님을 또 저희 소장님을 초대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 사회성을 이야기하자면 사회성에는 대체로 흔히 생각할 때 친구를 잘 사귀는 거, 그 다음에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사회성이라고 할 때 부모님이 이 부분을 직접 도와주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쫓아서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구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야기를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속들이 다 친구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 내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쭉.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친구를 잘 사귀고 친해질 수 있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자기 표현 잘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또 공감하면서 잘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친구를 잘 사귀고 친해지고 우정을 나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죠? 선생님들께 또 어떤 문제 상황이 들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자기 변호를 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유연하게 잘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조별 모임이라든지 협동할 수 있을 때 잘 배려해서 함께 어울려서 이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적응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자기 표현을 잘하고 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하고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한다면, 이제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일단 어휘력과 판단력, 그 다음에 상황을 볼 수 있는 이해력,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상황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을 키워야 한다. 누가 얘기하시죠? 심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듣기에는 알아요. 알죠. 그쵸? 어휘력 늘면 좋고 상황 이해력 있으면 좋고 자존감 높으면 좋고 사회적 기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요? 실제로 일부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하고 생활하면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엄마들도 알고요, 선생님들도 알고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친구랑 잘 사귀려면, 학교 가서 적응을 잘 하려면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봤을 때는 모두 다 멍해진 상태가 돼요. 그리고 뭔가 배웠는데 때때로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뭔가를 배웠는데 이 상황이 그 상황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편안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할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심리치료사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집단 상담도 하고 인지학습도 하고 놀이치료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쳐요. 흔하게는 뭐 공감 능력 훈련도 가르치고 사회적 기술 훈련도 가르치고 자기주장 훈련도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학교 가서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친구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원활하게 편안하게 잘 적용하는 데는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그게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잘 배워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이 아이들에게 지시한 게 아닐까? 이 아이들한테 너무 교육적으로 다가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아,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이제 가르치고 지시하고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저는 이런 고민을 하지만 부모님들은 또 다른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늘 염려가 돼요. 그게 눈빛에서도 읽히기도 하고요. 때때로 열심히 애를 썼는데 늘 반복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이게 생각만큼 아이들이 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머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바라보기에 아이고 걱정스럽다. 혹시 나가서 혹시 잘하고 있는 건지 혹시 나가서 마음이 아픈 건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건지 되게 많이 염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야 같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눈에 보이고 또 해결도 해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나이가 점점 먹게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엄마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속은 더 불안해지고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두려우니까 설명하게 되고 교육하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을요 대부분은 화로 나시나 봐요. 화가 나시나 봐요. 그럼 이제 아이가 잠들 때쯤 되면은 마음이 미안해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아침이 되면 다시 또 화가 나요. 그리고 또 저녁 때쯤 되면 또 미안하고 안쓰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공감도 해줘야 되죠. 또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되죠. 또 수용도 해줘야 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 화가 그냥 화가 아니라 가슴 깊이 있는 걱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걱정이 어떤 것이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뭐라도 키워야 되고 인지도 키워야 되고 사회성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또 키워야 될까요? 정서도 키워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느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라도 가르쳐서 잘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화도 났다가 죄책감도 들었다가 미안하기도 했다가 다시 걱정이 됐다가 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되게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한번 시선을 좀 바꿔보죠. 뭔가 이제 키워야 된다는 거 말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 말고 좀 더 다른 걸로 다른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좀 마련한 것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일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엄마는 늘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지요. 걱정도 많고 나는 너의 보호자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애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괜찮아, 크면 다 할 거야. 뭐가 문제라고. 나 때는 더 했어. 내버려 두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좋을 수 있어. 요즘 세상을 모르시는 말씀이죠. 요즘 세상은 알 수 없는 세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저기 고리짝에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를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넣은 거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는 뜻은 아니란 뜻이에요. 어떤 아버님처럼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갈 거야. 다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 2020년대에 하루하루가 바뀌어 있고 뭔가 배워야 되고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뭘 해야 하기도 어려운 노릇이고 그런 시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관에서 벗어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느린 아이라는 게 저희 그러니까 어머님들 마음속에 이꼴되는 몇몇 가지들의 말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는 느린 아이니까 점점점 느린 아이니까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채워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희한하게 아이들이 크는 게 아니라 더 느려져요. 희한한 일이죠. 왜 나는 거기에다가 몰두하고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지? 라는 개념이 이게 자꾸 생기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애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검사를 했는데 ADHD래요. 그냥 제가 심리치료사라서 그냥 잘 가르쳐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ADHD라고. 그러더니 이제 ADHD를 딱 봤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자꾸 나는 얘한테 자꾸 화를 내지? 왜 얘한테 자꾸 혼만 내지? 이제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웠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이제 온 지식을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ADHD에 그 좋다는 것들은 다 했어요. 일단 뭐 주의력 좋아져야 되고 조절력 좋아져야 되니까 그 부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저는 그 부분밖에 안 봤어요. 아이를 볼 때 집중력 떨어지는 부분, 자꾸 성급한 부분, 충동적인 부분, 그 부분만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나는 집중력이 약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걸 도와주는 게 이 아이를 오히려 더 낙인시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이제 좀 넓게 보자. 이 아이를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느리기 때문에 점점점 어떤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 알아차리기를 좀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차리기를 원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청각장애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하면은 그 아이가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듣기가 어렵구나. 그럼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5분 내로 옵니다. 그럼 수화를 해가지고 별로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고 수화하시는 분은 다시 가시고 청각장애 아이도 그다지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고 가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채워 넣으면 된다라는 거지, 전체가 그 아이를 다 규정을 짓거나 개념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아이라고 해서 아니야, 느리지 않아가 아니라 느린 아이라고 해서 이러한 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린 아이인데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를 오히려 그 부분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 훨씬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뭐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요. 그 동네 어르신이 가장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 그러기 때문에 가서 배워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날씨를 물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고 지혜를 구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이젠 디지털 세대고 스마트폰 세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해요. 훨씬 더 앞서 나가 있고요. 느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또 특성이 관심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고요. 기억도 잘하고요. 문제 해결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물어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찬사를 주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이,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배워주세요. 그럼 아이들의 그 짜릿한 쾌감이 느껴진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이겼을 때, 엄마랑 싸워가지고 엄마가 뭔가 수긍을 했을 때 그 짜릿한 쾌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런 것을 이제 배우면서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게요?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게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 주장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얻어내고 뭐 포기할 거 있으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우고 싸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져줄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왔어요. 앞에 거는 미궁이고요. 뒤에 거는 미로예요. 어떤 게 더 쉬울까? 어떤 게 더 쉬워요? 찾아 나오기를. 잘 살펴보세요. 이 미로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미궁이 더 쉬울까요? 미로? 얼핏 보기에 미로가 훨씬 더 쉬워요. 네, 미로가 훨씬 더 쉽거든요. 미궁은 진짜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잘 살펴보잖아요. 미로는 이렇게 갔다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혔다가 이 길이 아니네? 그럼 다시 되돌아갔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고요. 분석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다시 되돌려야 돼요. 근데 옆에 미궁 볼까요? 보면은요. 굉장히 미궁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 같지만 길이 한 개예요. 그 길 따라만 가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그 길 따라만 가면은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치료 효과가 좋아서 어떤 큰 병원에서는 거대한 미궁을 만들어 놔가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하는 기법도 있대요. 이제 치료적 기법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길이 한 개예요. 쭉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단지 그냥 조금 천천히, 조금 쉽게, 조금 그냥 초반만 함께 해줄 필요가 있을 뿐이지 뭔가 계속 이 아이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고쳐내려고 하고 키워내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이들 시간을 하고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미 알아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시간이 막 확확 가요. 확확 가요. 그냥 눈 뜨면 시간이 가요.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아이들은 아주 천천히 가요. 이것도 새롭고 요것도 새롭고 요것도 새로워서 천천히 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맞추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탈이 나요. 엄마 시간을 절대 쫓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우리 딸과 같이 ADHD를 가진 아이들을 포함해서 느린 아이들의 시간은 또 달라요. 그 아이들만의 또 특성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줄 거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공감하는 거지 그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 시간 동안은 우리가 엄마들이 어떻게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 부분은 집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가르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른으로서 아이를 대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요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아무리 우리한테 못했어도 마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효도와 효행은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나와 마음을 나누고 나와 같이 유대감을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어야지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우리 엄마가 되게 좋은 엄마, 행복한 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도 생기더라고요. 그냥 엄마라고 해가지고 다 좋고 또 그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흘러가는 그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요즘 애들은 이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대의 인 것 같고 우리도 한번 그 시대에 발맞춰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애기들이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회성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해요. 왜냐면 집중력이 좋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 말을 잘 집중한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 눈을 잘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슴속에다가 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확확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놓치기도 하고 다르게 말을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지요? 가르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들어. 집중해서 듣고 생각을 해.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정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이에요. ADHD 아이들은 생각보다는 행동이 더 먼저 가니까 생각 좀 해. 생각 좀 해. 생각하고 얘기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생각하고 얘기해.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쉬운 교육 방법이에요. 나 편한. 내가 제일 편한. 내가 제일 편한 교육 방법. 우리 아이들이 편한 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머리로서는 거의 기억을 엄청나게 하죠. 그쵸? 생각하고 집중해야 사회성이 좋아져를 이해하지만 그게 어떤 말인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막상 그 상황이 딱 되면은 무엇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어려움이 반복하는 건 괜찮아요.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도 좌절해요. 우리 아이도 좌절해요.
좌절하고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힘들어요. 나도 친구 잘 사귀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굉장히 커다란 난이도 한 고도의 난이도의 문제 같아요. 풀 수 없는. 네, 그런 마음을 이제 주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애기들이. 제가 겪은 아이들 중에서는 성인이 되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애쓰고 애쓰다가 나중에는 너무 큰 벽처럼 느껴져서 안 하리라. 이렇게 돼서 좀 무기력해진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게 제일 쉬워요. 하지만 효과는 가장 없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그거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직무 6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면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아이가 느껴야 되고 몸으로 피부에서 이게 집중하는 거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말로 집중해줘야 돼요.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한 3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하다가 집중해야지 라고 하다가 아이들 말을 놓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눈이 그냥 가 있으면 돼요. 눈이, 그 다음에 코가, 그 다음에 발끝이, 그 다음에 여기 몸이 이렇게 일렬로 돼서 아이를 보시면 됩니다. 뭔가 얘기를 할 때 집중하면 돼요. 집중. 아이들이 어떤 게 그냥 집중할 때 제일 좋은 게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호기심이에요. 관심이 높아지면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관심이 많은 건 집중을 정말 잘해요. 관심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야 되고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생각이 다 꿰뚫어져요. 이 다음에 무슨 얘기 할 줄 알고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댈 때도 다 들켜요. 거짓말을 해도 알아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주의해야 될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돼요. 딱 3분만 보세요. 그거를 하시면 아이가 어떻게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이건 모든 아이들한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몸으로 배워야 돼요. 단어로 배우지 않아요. 단어로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의 내용이 들리기보다는 엄마의 표정과 말투가 훨씬 더 빨리 들어와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느린 학습자 아이들, ADHD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 말투, 뉘앙스, 분위기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너 뭐 때문에 혼났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그냥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왜 얘한테 화를 낸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화난 엄마만 되잖아요. 너를 혼내는 엄마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용보다는 표정과 말투 분위기로 빠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말을 듣게 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고요. 눈과 입이 웃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해봐서 아는데 애 말이 안 들려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나도 참 고나이 때 애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관심사를 참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 말은 왜 그렇게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그냥. 그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한다. 내가 한다. 집중한다. 웃는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끝까지 듣는 방법.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해가 돼요. 사회적 기술 훈련을 할 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세요 라는 말이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잖아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가장 어려운 말은 너 빨리 가서 정리정돈해라 이 말이에요. 정리정돈이 도대체 뭔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애기들이 추상적인 단어에 약해요. 구체적인 단어에 강하고요. 추상적인 단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 뭐, 정직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이런 말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정말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웃어줘야 되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일단 기본 바탕이 돼요. 내가 뭔가 가르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1번이고요.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하고 싶죠. 하지만 때때로 아이들이 대화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갔다 오는 말들을 물어봐도 별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러면은 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많아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의 관심사는 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논리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다 괜찮아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그 문장 구성의 논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너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부 다 내가 배울 것이다예요. 너의 관심사도 내가 배울 거고 너의 의도도 내가 배울 거야. 그러면은 배우면은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겨야 되죠. 그러면은 빈 공간을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겠는데? 그럼 질문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내가 잘 이해했나? 그럼 선생님한테 뭐 하죠? 질문하죠. 제가 잘 이해했는지요? 아니면 이 부분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질문하듯이 아이들한테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앞선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거든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관심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도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추상적인 단어에 제가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추상적인 단어들을 잘 배운다라는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추상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대체로 형용사죠. 뭐 행복한, 친절한 이런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을 대체로 추상적인 단어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추상적인 단어의 그 의미를 보자면 왜 자동차 말고 소방차, 그 다음에 경찰차 이게 있죠. 소방차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구체적인 단어예요. 빨갛고 이렇게 물 뿌리고 이렇게 보이고요. 경찰차 하면 경찰차도 눈에 보여요. 파랗고 삐용삐용하고 뭐 도둑을 잡는 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교통수단이요? 자동차요. 뭐 교통수단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동차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단어에 약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정돈이라는 말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의 바른이라는 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키는데 힘들겠죠,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기억을 해서 자꾸 일반화를 시키고 펼쳐져 나가는 게 지금 중요한데 이런 단어들이 약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거를 그냥 전화기 들어서 이게 부족해요. 이 아이한테는 지금 이걸 하려면 이걸 해줘야 돼요. 라고 해서 당장 소화하시는 분을 붙여놓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부족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단어들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장 필요해요. 정확하고 솔직하고 단순하게. 제 생각에는 이런 말들은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항상 정확하고 솔직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의사소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로 구사하는 게 아이들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더 오래 남고 훨씬 더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아요.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어를 구사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 그런데 추상적인 단어를 좀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건 언제 가르쳐요? 칭찬할 때. 그건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찬사를 주고 감탄을 할 때는 추상적인 단어 많이 쓰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씩 노출시키게 그랬는데 많이 쓰셔도 돼요. 아이들은 네, 그런 표정과 그 다음에 내가 잘했다라는 것과 그 단어를 전부 다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뿌듯하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할 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요. 아주 길게 얘기하시고요. 장황하게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아이랑 대화할 때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 왜냐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모르면 질문하는 게 적극적인 학생의 자세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어느 날인가 자기가 아는 것들을 많이 내놓을 거예요. 왜냐면 엄마를 가르쳐 준다는 거에 아이들은 굉장한 큰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뿌듯함을 느끼고요. 짜릿짜릿하대요. 아세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껴요. 짜릿하거든요. 내가 이겼다. 그 느낌에 완전 짜릿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재밌거든요. 짜릿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뭘 했나. 이게 뭔가. 내가 이거 할 시간에 딴 거를 할 것을.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후회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오는 것은 일단 좋지 않는 것이다. 중독에 빠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짜릿하지만 후회하고, 짜릿하지만 후회하고. 이건 중독이거든요. 근데 놀이를 하거나 아이가 엄마와 대화를 나눠서 짜릿한 거는 후회가 남지 않아요. 그냥 즐겁고 뿌듯하고 성취감만 남아요. 그건 중독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자기를 채우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스마트폰도 성취감 느껴요. 아이가 엄마랑 대화할 때 성취감을 느껴요. 하지만 둘 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후회가 남느냐,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을 키우려면 짜릿함을 주세요. 짜릿함은 엄마가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우리 아이 속도 계산하는 거 제일 빠른 게 뭐라고요? 말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엄마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내가 판단이 막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알아차리셔서 참으셔야 돼요. 그 순간을 알아차리셔서 참으셔야 돼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거를 견뎌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아이한테 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걱정이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이 불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뭘 배워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불안을 배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난 되게 걱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되게 어쩌면 되게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배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들어간다고요? 내 불안과 내 걱정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은 누구 거지요? 내 거예요. 아이들 게 아니에요.
아이들께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못하면 어떡해, 이거 못하면 나 어떡하지?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내 불안을 넘겨준 게 아닌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예, 항상 걱정했는데 어머님들은 키우시기만 하면 되죠. 저는 남의 이목도 신경 써야 됐어요. 아니 도대체 심리상담 센터나 하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아이 하나도 저렇게 하고 있다니.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매달렸어요. 여자아이인데 막 올라가고 막 매달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그네도 타는지 이해 안 되시지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가 오면은 막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달아오르니까 얘를 꼭 붙잡고 못하게 몸을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면은 이제 폭풍 잔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폭풍 잔소리를 하면서 야 진짜 다음부터 이러면은 너 진짜 하지 못할 만큼 다 했어요. 내 보낼 것이다. 내가 너 딸로 안 키우겠다. 이런 저런 말들 진짜 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게 참 알고 보니 결국은 내 체면이었고 그냥 내 시선이었고 그냥 내 불안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내 평가였던 거지. 그쵸? 우리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엄마가 심리치료사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 절대 막 이런데요. 절대 좋지 않아. 왜 그랬더니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절대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먹었던 건 5학년 때인가 그때 왜 학교에서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것은 이러는데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기 이거였는데 정말 저 충격 먹었어요.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할 것이냐,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얘가 커가지고 나를 더 괴롭히면 어떡하지?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20살 넘어서까지 얘가 나한테 지금 독립하지 않고 둘러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기숙사 고등학교를 보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지금은 좀 나아요. 지금은 정말 노력 많이 했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금 훨씬 좀, 오히려 사춘기인데도 훨씬 좀 더 친해지고 말도 더 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의 불안이,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체면과,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아이한테 갔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걸 고스란히 받으면서 본인이 본인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기질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는 태권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는 발레 좀 하지. 왜냐면 나 어렸을 때 못 해봤거든요. 난 정말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발레는 안 한다고 그러고 태권도를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영 안 좋으면서 그것조차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섞여서 나의 기대치와 나의 불안과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가 전부 다 우리 아이한테 갔더라고요. 그럼 나중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의 속도가 우리 아이의 속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거 분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분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은 18살의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25살이 성인이에요. 25살 이후부터가. 25살까지는 그래도 끼고 있어야 된다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네가 깜깜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올라올 때 이게 내 건지 얘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내 건지 제 건지 정말 구분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 이 아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물론 하죠. 이야기도 하지만 한 5번의 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아이들 많이 둘러대요. 많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둘러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순간순간 많이 둘러대는데 거짓말 본능이에요. 한
6살 아이들 80%가 거짓말해요. 3살 아이들 눈앞에서 먹고 안 먹었다 그래요. 거짓말합니다. 눈앞에서 먹었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어쩌면 거짓말이 사회적일 수도 있죠. 자기 체면도 좀 차리고 나 잘못 안 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그냥 눈치 없이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둘러댄다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들어주세요.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엄마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100%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금씩 크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는데 살짝 속였는데 넘어가. 이게 아니네. 엄마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넘어가네? 그러면서 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엄마를 밟고, 잔인하게 밟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늘 엄마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30대 아들도 있습니다. 30대 딸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겠습니까? 실수조차도 못하죠. 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죠. 엄마가 다 아니까. 근데 엄마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가 됐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사회성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불리한 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그 문제는 나한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 아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숙제하는 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는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숙제 안 시키나요? 그냥 내보내나요? 그럼 허용해야 되나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시키면 돼요. 그 순간에 또 시키면 돼요. 그래? 잊어버렸군. 그럼 하자. 아주 단순하게 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아이들은 무거워지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짐이 되게 많아져요. 숙제 하나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거나 이 일이 갑자기 내 미래를 결정짓거나 내가 뭐 한 10년 뒤에 이 숙제 하나 안 한 거 가지고 내가 대학을 못 가거나 내가 직장을 못 구하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때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별일 아니야. 지금 하면 돼.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돼요. 별일 정말 아닙니다. 그 이에 우리 아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정말 잘 잊어버려요. 우리 아이들 진짜 관심 없는 거에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얘기해요. 엄마 자꾸 까먹는다고. 정말 많이 까먹는다고. 우리 엄마 기억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난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여서 기억하고 있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까먹은 거예요. 피장파장이죠. 피장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큰 짐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만만하게 해야 돼요. 세상이 만만해야지 세상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그래? 별일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돼? 하기 싫대요. 그렇다고 하면 높습니까? 아니요. 해야죠. 해야죠. 합니다. 양씨 안 한대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합니다. 손을 붙잡고 데리고 들어가서라도 합니다. 해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잘 하면 돼요. 싸워요? 싸우는 것도 필요해요. 왜 싸우는 게 너무 싫어요? 싸우지 않는 거는 없어요. 화목한 거 없어요. 행복한 거 없어요. 그거는 광부가 만들어낸 허상이래요. 인생에는 정말 고통이 진짜 많아요. 그거 다 겪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가르쳐 있어요.